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잡았어요. 미안한데요. 괜찮아요. 이건 많이 벌어놓을 생각했는데 나도 못 이겼어요. 옛날에 영화에 보니까 그 대장금에 관련한 영화에서 그것도 진짜 좋은 영화겠거든요. 왕에게 만드는 음식이잖아요. 그 장면에 귀한 음식,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장면은 너무 좋으니까 나는 언제쯤 한국에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제가 졸업 준비하는 그 리포터 만들어주고 그 학교에서 공지 있는 거 있어요. 베트남에 있는 대학생 대상으로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노동부 그 두 양국가에 협약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 보고 이거 딱 내가 좋아하는 거네, 기회 되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물어보고 일단 한국 관련하는 거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교수님 저는 이거 관심 이게 있는데 혹시 어떻게 가는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여쭤보니까 그러면은 신청해도 돼. 네가 이제 곧 졸업하잖아. 그러면은 신청해도 되고 그러면 신청해봐. 그래서 인연이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온 그때는 노동자 자격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일본 유학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남편 만났어요. 그냥 외국 친구 한 명 있으면 더 좋은 거로 생각해서 이렇게 연락처럼 이런 거는 해놨는데 어쩌다가 뭐 만나게 됐고 그때 순간을 보니까 좀 안정감도 있고 마음에 들어서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잡았어요. 이거는 뭐 사랑이 주는 애 이렇게 되겠지. 자주도 와서 만나고 같이 놀으니까 일단은 한국 와서 1년만 살다가 같이 중국 하는 거 약속해서 때문에가 왔어요. 근데 어제다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됐어요. 나는 좀 사정이 있었어. 나는 좀 놔둘게. 그때는 미안한데요. 괜찮아요. 이건 원래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아버지는 폐암에 걸려서 폐암 만기 그래서 얼마 못 살겠다고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베트남에 빨리 떠나고 싶었어. 빨리 떠나야 돼. 도망가고 싶었어. 그런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는 무조건 내가 여기는 좀 재미없다. 빨리 떠나야 된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중매 결혼했어요. 그때는 그냥 떠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10몇 년 후에 지금이 되어야 그때 아마 내 마음속에 내가 빨리 여기 오면 아빠가 혹시나 치료가 맞게 되면 좀 더 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럼 언니 처음 왔을 때는 한국 아는 친구도 없어요? 없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특히는 그 촌에 사니까 사방을 쳐다보면 아침마다 사방 밖에서 그 창 밖에서 쳐다보면 산이고 산이다. 산이고.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죠. 베트남에서는 집에 떠나서 멀리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생활을 2년 동안 했지만 보고 싶으면 바로 못 보잖아요. 그래서 잘 적응되는지 안 적응되는지 그렇게 가장 많은 걱정했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 아빠는 많이 응원해줬어요. 괜찮아. 도전하면은 된다. 돈은 많이 안 벌어도 된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독립하게 시작됐죠. 친구들이 그때 비행기도 같이 타고 가는 친구도 있고 다른 친구가 있는 친구도 너 진짜 좋겠다 하는 말이야. 이제 한국에 가서 돈에 많이 벌고 나중에 베트남 가면 안 마시는 걸 사주라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 많이 뭐 했어요?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몰라. 많이 벌었는지
어쩔 생각했는데 너는 어디 갔어요? 네, tôi ở Tây 이제 자식이 다 그 사이 있어요. 저는 처음 왔을 때는 우리 동창회에서는 일본에서 한 40%, 한국 20%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도 친구들이 많았어. 매일 친구랑 같이 놀면서 여기 오는 것도 진짜 엄마가 뭐 둘이 갔다 와도 하니까 좀 그랬고 빨리 가려고 해가지고 그냥 또 개장할 때 되니까 딴 거 말 없어. 친구들 뭐 잘 오네요. 이제 같이 놀자. 이제 같이 놀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꿈과 현실 안 똑같은 거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죠? 문화도 차이가 있고, 그쵸. 성격 차이도 있고, 특히는 우리 여기 오면 혼자 있을 때는 외로운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어디 사는 문제 아니고요. 내 마음, 내 고향에 사는 것은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이에요. 언어 통하지 않는 것은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무조건 뭐 하고 싶은 말은 다 속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내가 그 십몇 년 살았잖아요. 십몇 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속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없어요. 언어 장벽 아니더라도 그리고 특히는 문화 차이 여기 우리 오면 무조건은 여기 적응하도록 로마에 가면 로마법 배워야 된다. 근데 좀 사람의 다르겠대요, 성격이 좀 다르니까 무조건 아니 그거 아니고 이거 있잖아요. 제가 재미있는 거 새로운 문화 이런 게 있잖아. 힘들지만 그 정해는 그거 과정에서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오기 전에 나 그거 마음의 재밌어요. 준비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 무슨 준비하냐? 맞아요. 이 나라에 관련하는 것들이 받아들인지 아니면 거절하는지 그것도 마음의 준비해야 돼요. 꼭 오고 싶으면 그렇게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지 못 적응할 수 있는지 겪어하는 일 있잖아요.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준비, 그 숙제 같은 거 미리 준비해야 돼요. 안 준비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일을 이렇게 하는 거 힘들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 순간에 옛날에 내가 한국에 오기 전에 다른 나라 오기 전에 내가 이런 마음이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지금 왔잖아. 그러면은 옛날에 생각하고 조금 오늘은 그 해결 안 되지만 내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안 되지만 좀 이따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준비하면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진짜 내가 관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다 모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딴 건 문제는 뭐 그거는 다 잘 넘어갈 수 있는 거 생각해요. 저는 성격 차이 때문에. 그죠. 그리고 성격이 다 차이니까. 저도 한국 와서도 그랬지. 근데 외국 생활 적응하는 과정은 너무 재밌고 어떤 나라 가도 내가 시장에서 한국 사람은 적응 못하잖아. 보통은 외국 갈 때. 나는 그 전통시장에서 가서 거기서 음식 그냥 바로 사 먹고 뭐 이런 거 적응하는 거 재미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새 외국 여행 오는 사람들이 많아잖아요. 또 한 가지 더 제게 생각이 중요한 게 문화 차이잖아요. 문화 차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문화 이렇겠다. 우리나라 이 문화 이렇겠다. 인정해주면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편하잖아요. 집에서도 두 나라 문화 정할 수 있고 그렇죠. 두 나라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우리 집 판사는 오늘 한국 음식 나오나 중국 음식 나오나 누가 알 수가 없어.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차이점이 인정해주면은 그냥 편하게 인정하면 뭐든 다 괜찮아. 그렇죠. 물은 남편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시집 가면은 물은 남편이 남편 잘해요. 난 그냥 남편이 있으면 사람이 있더라도 나랑 관련 없이 그냥 나는 그것만 있어도 행복해.